좋아요, 구독. 그러면 이어서 종가 베팅할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피비님 오늘은 어떤 섹터에서 찾아오셨나요? 네, 전력 설비입니다. 장 초반에는 그렇게 안 움직였던 것 같은데 장 중반 정도부터 너무나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전선과 전력 설비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AI 시장이 확대가 됨에 따라 다양한 그리고 조금 더 많은 전력에 대한 수요가 필요하게 될 것이고요. 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가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된 이 모든 전력 설비에 대한 교체와 또는 새로운 신규 시장이 사실상 열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공급을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도 참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것은 결국 구리 가격의 인상, 수요, 즉 원자재 핵심이 되는 원자재에 대한 수요를 견인하는 것과 동시에 해당 산업이 크게 실적이 개선될 수 있을 만한 한 가지 요인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전력 설비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 흐름만큼 중요한 건 또 실적인데 실적도 지금 기가 차게 잘 나왔습니다. 거의 많은 기업들이 잘 나왔습니다. 주가가 사실상 못 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시장도 지금 괜찮고 시장의 주도 섹터로 여겨지기에는 시가총액 자체가 대단히 큰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이슈를 달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지금 시점에서 고점이다라고 하기에는 조금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전선 또 넓게 보면 전력 설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전선과 전력 설비 최근에 흐름이 좋은 만큼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그만큼 종목 선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네. 종목을 바라볼까요? 가온전선입니다. 그 가온전선이 오늘 주가가 최근에 3거래 동안 밀렸는데 오늘 다시 신고가가 지금 나왔습니다. 240일 기준 신고가가 나와버렸습니다. 그것도 하루 만에 강하게 지금 치고 올라가면서 나왔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역사적인 신고가도 이제 나왔습니다. 다만 주가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적에 한번 대응해 본다면 가온전선이 2019년 사상 최대 주가 흐름을 보였을 때보다 지금 실적이 5등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사업 전망도 매우 밝다는 점에서 실적은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주가도 단순하게 2019년의 고점을 돌파한 지금을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추가적인 상승을 우리가 더 기대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변압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노후화된 이 모든 전선들을 단기간에 교체하는 건 힘든데 거기에 변압기를 우선적으로 넣게 되면 초고압선이 깔리게 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효과를 견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력의 이탈과 훼손을 최대한 막을 수 있다는 점이고 그것은 동사에게는 한편으로 초고압 전선을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가온전선 오늘 54,200원을 기록하고 조금 주가가 밀리긴 했으나 아직까지 시세가 완전히 꺾였다고 하기에는 힘듭니다. 그래서 가온전선 오늘 종가에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55,000원, 손절 가격은 4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가온 전선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어서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섹터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섹터 바라보셨나요? 네, 오늘도 유리판을 가져왔습니다. 뭐 계속 유리판을 좀 얘기 드리고 있어서 뭐 여기서 더 이야기를 드릴 게 있을까 싶은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또 방송을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또 때문에 유망하게 보시니까 계속 짚어주시는 거잖아요. 네, 계속해서 지금 주가도 뭐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특히 지금 뭐 전력 설비 좀 전에 이제 전선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력 수요가 급격하게 지금 증가한다는 거는 팩트예요. 결국은 그 AI 서버가 이제 급격하게 각 기업들에서 투자를 단행하면서 필요한 전력 그리고 그에 따른 전력 설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체가 굉장히 향후 실적으로 이어질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면 이제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소모를 하는 전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력 효율이 한 50% 정도, 절반 이상 상승을 한다라는 부분은 그만큼 필요한 전력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유리기판의 단점이라고 하면 결국은 이 내구성이 좀 약하다, 그러니까 깨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서버에 들어가는 유리기판, 뭐 누가 들고 다니면서 이거 흔들거나 뭐 그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그런 쪽에 이제 좀 고부가 가치 상품에는 충분히 유리기판이 사용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수율적인 부분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율이 조금 낮게 나오더라도 일단 판매가가 높다라고 하면 그 수율이 낮은 상황에서도 이익은 창출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수율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잡힌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좀 큰 기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내구성까지 만약 해결하는 그런 기술 개발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PCB들이 전부 유리기판으로 바뀔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거는 하나의 그 게임 체인저로 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가 상승이 밸류적으로는 좀 납득이 안 갈 수 있겠지만 충분히 상승하는 그림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먼 미래에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 이미 기술은 10년 전에 다 개발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이게 이제 수율을 얼마나 잡아낼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수요가 기존에 PCB 쓰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었기 때문에 사용을 했더라면 이제는 이 AI 시대에 맞게 이런 전력 효율성을 따지는 그런 관점에서의 유리기판의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거스를 수 없는 트렌드라고 한다라면 저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더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표님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사실 네. 말을 꺼서 죄송한데 비싸잖아요, 유리기판이. 근데 네네. 비싼데도 조금 더 효율적일 가능성이 더 높은 거예요? 그렇죠. 혜택이 더 큰 거예요?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AI 서버를 돌리는 데 있어서 고정비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그 AI 서버를 쿨다운하기 위해서 드는 전력일 거예요. 그런 전력,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게 되면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소모되는 전력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게 절반으로 줄어들면 어떻게 되죠? 기업들이 지출해야 되는 그런 비용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효율성이 높은 제품들을 비싸더라도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백열등이라는 거나 이제 형광등을 굉장히 오랜 기간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등이 조금 더 비싸지만 LED 전등으로 바뀌는 것처럼 이게 가격은 비싸지만 결국은 전력 효율이 더 좋다라는 관점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으로 유리기판은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여기서 이제 종목을 또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피롭틱스를 네. 얘기 드렸는데 YC캠이라는 종목이고요. 사실 이제 YC캠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에 딱 국한되어 있다기보다는 네. 이제 반도체 쪽으로도 이렇게 이슈가 있으면서 최근에 이제 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이렇게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종가 매수 유효하다 생각이 들고 목표가는 한 37,000원 정도,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가는 정도 하면 업사이드가 한 14에서 15%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조금 타이트하게 한 5% 잡아서 31,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종가 배틀갈 종목으로 YC캠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가지고 오신 종목 리뷰를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피비님, 삼양식품을 지난달에 가지고 오셨었는데 벌써 수익률이 28%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 이제 네. 불닭볶음면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50일 신고가를 기록한 바도 네. 있는 만큼 이 종목은 어떻게 전략을 좀 업데이트 해보면 좋을까요? 지금 정도에서는 한 번은 우선은 정리를 좀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주가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뻗을 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약간의 조정이 또 나올 겁니다. 그때 가서 공략을 하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우선은 최근에 많이 올라갔다는 점을 토대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중기나 장기적으로 주가는 그래도 여전히 기대가 됩니다. 삼양식품이 기존 불닭볶음면 그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동사의 매출에서 거의 절반이었는데요. 이게 40%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그 자리를 까르보 불닭볶음면이라고 하는 게 지금 다시 채우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이를 기반으로 또 다양한 상품들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비빔면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팔도입니다. 팔도의 시장 점유율을 아무리 새로운 게 나와도 감히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불닭볶음면을 모방하는 다양한 제품들이 시장에 나온다 하더라도 이 친구들을 이겨내기는 힘들 거고요.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씩 브랜드의 가치가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를 기반으로 실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는 공고한 자리를 지키고 있고 해외에서는 판매 법인을 더 많이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제품을 공급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토대로 중기나 장기적으로는 한번 계속
끌고 가 보시되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우선은 많이 올라갔다는 점을 토대로 약간은 정리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